고양이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당신이 말할 할 것 바로 지금 여기 자타공이 인간 고양이들의 본격 합사 방송. 여기는 캐토피아. 캐토피아. 오늘 되게 하자마자 되게 쑥스러움이 많아요. 왜냐면 일적으로 그러니까 일적도 아니지. 왜냐면은 진료보는 선생님. 진료적으로 선생님과 보호자의 관계에 있다가 예. 요 옆에 또 게스트로 모셔놓고 네. 얘기를 하려니까 지금 광대가 네. 광대가 움찔움찔하네요 진짜. 승천하신 건가요? 아니, 아니면 부끄러워요. 움찔거리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매우 부끄러워요. 매우 지금. 격려 맞아. 경련이 네. 와요. 경련이 지금 게스트가 계속 꼬리가 약간 파르르 떨리는 게 예. 경련이 오셨네요. 아니, 코 옆도 막 찡긋찡거리면서 오. 지금 뒤에서 식은땀 나네요. 식은땀. 오. 마음껏.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일단 소개도 해야 네. 되니까 나부터. 왜냐면 이런 말도 부끄러운 거야 보호자 앞에서. 내가 보호자 앞에서 안녕하세요 거대 고양이 양식 수의사입니다. 진료 딱 들어와서 어. 청진기 이렇게 딱 매면서 아 그니까. 안녕하세요. 어이구 방송 사고 났다. 안녕하세요 고대 고양이 양식 나 갑자기 땀난다 진짜. 양식 수의사입니다. 야. 만약에 진짜로 진료 왔는데 수의사 그렇게 나오면 이거 땀난다. 되게 당황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거대 고양이 양식 수의사예요. 약간 네. 네 앉으세요. 약간 보호자님 이러시면 네. 안녕하세요 미영철 김영철 수의사입니다. 네. 그치. 그 이상하죠. 진짜 땀나. 야. 왜냐면 보통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안내해드리고 오늘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갑자기 그런 분 앞에서 거대 고양이 양신 보자 양신이야 막 이런 얘기하니까 왜 소개 빨리 소개. 오늘 안녕하세요 미영철 김명철 수의사예요.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건 시즌 1 때 했어야지. 슈퍼주니어 나왔을 때. 아무튼 땀난다. 땀나. 네. 그 마이크 조금 가까이가 어떤 선생님일까요? 저요? 둘 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린 적이 없는데 오늘 약간 당황을 초특급 게스트가 오시다 보니까 이게 네. 당황이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아이고 네. 지금 뭐 이런 일이 네, 없었는데 총체적 난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픈이 더 네. 이상 뭐 미룰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이미 써니 언제 나오냐, 써니 언니 웃음소리 다 들려요. 그러니까요. 뭐 그러고 있는데 오늘 진짜 오프닝도 따로 필요가 없는 역대급 게스트죠. 저희가 노래도 일부러 소녀시대 스텔라 장님의 노래는 또 귀엽다 막 이런 얘기 나와서 네, 스텔라 장 가수님의 대법관님이 네네 광대가 승천하시더라고요. 네 소녀시대 들으면서 오늘 게스트 소개해 주세요. 네. 역대급 네. 네, 초대박 게스트 써니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니스트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개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웃어요. 저 진짜 네. 참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러 허공 보고 있었거든요. 네. 약간 이렇게 눈에 이렇게 초점 없이 허공 보고 네. 있었는데 네.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엄근이잖아 계시던- 진료실에서. 계시던 모습과 네.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이 무서워요. 뭐 이렇게. 세상에 난 돈이 제일 무섭더라. 역시 자본주의는 매섭네요. 잇몸 만개할 수 있는 그니까요. 자본주의. 근데 왜냐면 되게 좀 약간 시즌 1에는 어떻게 보면 SM 가수분 중에 김희철 씨가 처음에 이제 설채연 선생님하고 같이 나왔었어요. 강아지를 키우시고 고양이도 키우시니까. 제가 그걸 그 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 2에서도 이번에는 이제 소녀시대 슈퍼주니어가 있었다면 소녀시대 제가 왔습니다. 두 팀이 약간 좀 데뷔 시기가 비슷한 약간 근데 다행히 저희가 좀 데뷔 연도가 많이 좀 오빠들이랑 차이가 조금 약간 2007년? 저희는 2007년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차이 난다고 얘기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요즘은 한 살이라도 더 어려지고 싶고 그래서 감히 뭐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런 대선배님들이셨는데 그래서 그나마 친해지고 나서도 좀 어느 정도의 선과 예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진짜 흔쾌히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몇 가지 그 이렇게 일을 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양이 관련된 것들은 일단 오케이인 진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모래를 너무 좋은 걸 주셔가지고 진짜? 모레 보내주신 거 괜찮았나요? 네, 저희가 그래서- PPL이 없는 방송이긴 한데 네. 한번 여기 PPL 관계자님 여기도 미아우처럼도 미친 모래가 미음 치는 모래가 있거든요 또. 저게 미음 뭐예요? 치는 모래. 미친 모래가 아니라 죄송해요. 미음 치는 모래가 있어요. 한번 써보시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원장님이 그래서- 좋아하시겠네요. 예, 아니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길래 아, 그래서 진짜? 아 이거는 내가 받고 입을 이렇게 딱 닦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부탁 혹시 들어드릴 거 없냐고 그렇게 먼저 여쭤봤더니 그러면은 이거 어떠냐고 캐토피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맞아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그럼 평상시에 좀 주변에 고양이 얘기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내 자식 자랑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네. 말할 때도 고양이 얘기 빠지면은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오늘 그럼 진짜 잘 나오신 거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주변에 집사님들은 조금 집사님 좀 많아요? 그러면 좀 어울리시는 분들 중에? 근데 제 주변에 집사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오, 아, 진짜? 약간 강아지 반려하는 친구들이 많은 네, 오히려 편이시. 강아지들 다 강아지 키우고 음.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좀 쓸쓸하긴 한데 심지어 소녀시대 멤버들도 고양이 키우는 멤버가 저밖에 없거든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쓸쓸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랑을 해도 뭐 아니면 막 신세한탄을 해도 다들 처음 듣는 얘기나 신선한 얘기니까 집중을 해주셔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나만 주목받을 수 있어서. 지금 고양이 키워서 은근히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신기하다. 그럼 주변에 성향이 대부분 좀 외향적인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 거 같아요. 태연 씨는 강아지 키우시죠? 네, 그 뭐지? 그 실버푸들? 그거 네. 키워요. 아니면 다른 멤버분들은 반려동물이랑 생활 안 해요? 애들도 다 효연이도 푸들 강아지 진짜 있고, 압도적으로 네. 많아. 티파니가 말티즈 둘 뭐 이렇게 되고 수영이도 강아지 키우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진짜로 딱 서연이도 고양이 강아지. 집사시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좀 약간 궁금했던 게 약간 외향적인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요. 고양이를 좀 안 키울 수도 있을 거라고도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쵸. 약간 고양이 하면은 조금 집순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집에만 있는다. 맞아요. 약간 이런 거. 근데 처음에 고양이 나중에 이제 뭐 또 고양이 자랑하겠지만 처음에 고양이 입양을 했다. 고양이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왜 들었어요? 사실 그때 좀 음. 이렇게 저 혼자 인기가 외로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숙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좀 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 이런 게 생겼었는데 근데 강아지를 같이 살자니 제 스케줄상 그리고 숙소라는 여건상 좀 얘가 오히려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왠지 화장실도 알아서 배변 활동도 알아서 한다 그러고 그러면 뭔가 고양이라면 나랑 같이 살아도 얘가 외롭지 않을 것 같아라는 그때는 왜냐면 지식이 없었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입양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결정을 해서 그냥 휘리릭 진행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굉장히 섣부른 생각을 했고 내가 좀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 부모님이랑 친언니랑 엄청 많이 도와줬었어요 초반에. 진짜. 네, 그때 아무래도 좀 아버님도 바빴으니까. 고양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 사랑하셔요. 왜냐면 아버님 병원에 같이 오셨어요. 네. 가족이 다 함께. 원래 가족들이 오는 집을 좀 경계하거든요, 수의사. 왜요? 왜냐면 가장 무섭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너무 치맛바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시나? 문제가 생기면 고양이 이름에 성은 안 붙이셨죠? 어떻게 하셨지? 성 붙였어요? 이소금 이웃주요. 네. 세상에. 네, 그렇죠. 보통 1단계가 성 붙이는 집, 어떻게 네. 너무 창피해. 2단계나 뭐 3단계가 병원 올 때 가족 구성원 다 오는 집. 약간 뭐 수술 맡겼을 때 뭐 어머머머. 엄마 오고 뭐 언니 오고 다 나네. 아빠 오고 연애를 막 계속 그리고 그러고. 수술 설명을 경과 설명을 음. 각각의 보호자분들과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래요. 어머. 그게 있는데 저 몰랐는데 제가 엄청난 치맛바람의 집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 입양을 한 게 대략 한 7년? 7년? 네, 소금이랑 처음 만난 게 2014년에 태어난 소금이를 2015년 1월인가에 만났으니까 네. 그럼 그러면 처음에는 좀 약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뭐 인터넷 네. 서치? 인터넷 엄청 많이 봤었어요. 그때. 아, 근데 그때는 사실 고양이를 이렇게 반려묘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정확한 정보 찾기가 조금 네, 어려움이 그때는 있었다. 좀 약간 어려웠어요. 정말 정보 없을 때. 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고 이렇게 할 때 진짜 고생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첫 음. 아이인 소금이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만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희가 코너가 있잖아요. 전국 양이 자랑이라고. 이미 그냥 이야기는 시작됐지만 네. 본격적으로 한번 두 고양이 한번 자랑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두 고양이의 집사인데요. 네. 첫째는 소금이 2014년 12월생으로 갑자기 이렇게 막 생년월일 TMI 를 아니요 당연한 거죠. 사실 네. 12월 12일생이에요. 어. 그래서 소금이는 사실 이름을 지을 때 하얘서 소금이라고 맞아요. 지었어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데본렉스 소금이라고. 맞아요? 네, 데본렉스인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좀 철없고 그럴 때 외로운 마음에 소금이를 처음으로 입양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은 물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아이도 좀 외로워하는구나. 내가 좀 떨어져 있을 때 이런 걸 많이 느껴서 왜냐면 소금이는 엄마 껌딱지거든요. 유독 또 엄마를 따르는 네. 성향이구나. 근데 이거는 이해할 수 없을 때 자랑 계속 해보세요. 네. 그래서 엄마 껌딱지 음. 애교냥이에다가 그리고 애가 문도 열 줄 알고요, 서랍도 열 줄 알고요, 엄청 똑똑하고요,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는 아주 눈에 넣어도 문도 아프지 열고 않은. 서랍도 여는데 사고는 안 치고. 뭐 그 정도면 사고라고 할 수 없는 사고만 쳤다 사고의 이거죠. 기준이 석세라서 관대하다. 네,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나는 후하다. 소금이한테는 항상 후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소금이한테는 그렇게 되는 게 제가 이렇게 고양이의 매력을 알게 해준 아이, 고양이를 사랑하게끔 해준 아이고 그냥 그래요. 까칠하고 도도하게 생겼는데 남한테는 그런데 저한테만은 완전 애교쟁이에다가 막 사랑 바라기 막 이런.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미안한 마음이 기본에 깔려. 맞아요. 소금이를 좀 잘 해주지 못했다 약간. 맞아요. 왜냐면은 조금 뭐랄까 무지할 때 맞아요. 입양을 해서 음. 돌봐주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알았으면 얘가 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이렇게 사실 좀, 이게 둘째인 후추는 제가 이제 2019년 4월에 그 양줍을 한 아이거든요. 양줍. 어디 사실 어디서요? 어머니께서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그 친구분 댁에 마당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걔가 거기다가 새끼를 낳았는데 진짜? 근데 그때가 4월인데 좀 추웠었어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잘 돌보는 것 같길래 걱정을 안 하고 이렇게 집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좀 며칠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러다가 얼어 죽겠다 싶어서 그거를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엄마가 또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중에 그 아이들이 몇몇 아이들이 있었는데 다 데려오기에는 저희도 여건이 안 되니까 그 아이들 중에 두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하나는 저한테 맡기시고 하나는 저희 큰언니한테 맡기셔서 그렇게 저희가 둘째를 덜컥 드리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구조된 그쵸. 고양이였구나. 정말 조그만할 때 그러면 데려오죠. 네, 그래서 그 4월에 태어났는데 며칠에 태어난지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 집에 계셨던 엄마 친구분이. 그래서 정확히 생일은 모르는데 진짜 손바닥만 할 때 데리고 와서 분유부터 먹이면서 키워가지고. 근데 사실 후추 키울 때는 두 분한테 도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막 유튜브도, 그러니까 동영상도 찾아보고 막 글도 막 찾아보고 하는데 다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더라고요. 나중에 출처가. 한창 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바로 네, 그래서- 의뢰 많이 들어오죠. 의뢰 들어오면 바로 무슨 정보가 말이야. 이렇게 쏙쏙 나갈 우리가 때. 안 하면 딴 사람, 세상에나. 우리가 안 하면 딴 사람 해야겠지. 지금 더 세상에나.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서 그때 둘이 합사할 때도 선생님들이 조언해 주신 거 듣고 진짜 감사하다. 글이랑 동영상대로 해서
다행히 후추가 정말 요만할 때 왔는데 소금이가 안 죽이고 아, 잘 그럼- 받아들였어요. 오. 저는 정말 모- 걱정했었거든요. 모르면은 합사하면은 경쟁 때문에 이제 막 갑자기 뭐 잡아먹는다, 뭐 죽인다, 막 이런 무섭잖아요. 뭐 잘못된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소금이가 음. 저의 사랑은 혼자 독차지하다가 음. 후추가 오면 이렇게 막 충격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소금이가 알아놓을지도 막 걱정되고 일단 무엇보다 얘가 요만한 애가 왔으니까 혹시 솜방망이 한 대만 맞아도 깨칼 것 같고 막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걱정했는데 저 어땠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좀 어땠어요? 소금이 역시 하악은 했었는데 아, 네. 그 보니까 그런 거를 써주셨더라고요. 둘이 다운방에 분리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막 이렇게 하고 간식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막 서로 그렇게 하면서 좀씩 친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을 써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시간 천천히 들여서 합사를 했더니 애들이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좀 친해졌어요. 아 요즘 맞아 요즘 친해진 거 SNS에서 봤어. 얘네들이 왜 이러지? 웬일이니 막 저 이런. 요즘 당황스럽습니다. 애들이 같이 잘 놀길래 붙어 있길래. 의외다. 네. 근데 후추는 그러면은 성격은 좀 어때요? 후추는 완전 울보, 바보, 응. 먹보, 겉보 동네 바보요? 그런 아이인데 어. 행복한 뚱냥이 있잖아요. 맞아요. 동체 좀 있어요. 뚱냥인데 행복해.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되게 만족해요. 자존감이 막 이렇게 네. 뿜뿜하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아이라서 걔를 볼 때는 듬직하고요. 뭔가 후추한테서 힐링 많이 받고 되게 낙천적인 그런 성향이 되게 느껴지나 보다. 그러니까 네. 소금이를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에 입양해서 키울 때는 좀 불안감이 컸던 거야. 내가 잘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 스스로에 대한 정보도 없고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후추 때는 그나마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으니까 정보를 좀 밑바닥 네. 깔아놓고 있고 맞아요. 영상들도 좀 많이 나오고 네. 유튜브나 출처 있는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너튜브나 네. 뭐 이런 뭐 기사나 칼럼이나 책들도 많아지고 되게 맞아요. 많았어요, 고양이 책들이. 음.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한번 또 육료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 맞아요. 약간 성숙한 집사의 모습으로 이제 맞아요. 혜택을 받다 보니까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편한 거지. 뭔가 자존감이 뿜뿜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 마음은 미안한 마음, 소금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고. 첫째한테 더 미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육류구미도 생길 것 같은데 요즘에 후추나 뭐 소금이는 말썽이나 뭐 사고 안 쳐요? 혹시 뭐 문제 행동 있어서 뭐 솔루션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사실 소금이는 이제 7년이나 같이 살았으니까 뭔가 새로운 사고를 친다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입이 좀 짧은 게 좀 맞아. 고민이 간식을 안 돼요. 먹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신 간식도 어. 소금이는 막 안 먹어요. 낯설다고 생각하면 처음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바로 네. 적응을 못하는 그 편이구나. 집에 와서 제가 주면 잘 먹는데 기본적으로 소심함이 깔려 있어. 네. 얘가. 경계 많이 하고 좀 그리고 밥도 많이 안 먹고요. 항상 남겨놔요. 근데 그러면 그걸 후추가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먹고 막 와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후추는 계속 1.5인분씩 먹고 그러니까 계속 찌고 커지고. 소금에는 계속 마르고. 0.5인분씩만 먹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 자유급식은 잘 안 하게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소금이가 그때 그 건강검진에서 네, 맞아요. 알게 됐어서 소화기가 좀 약한 컨디션이 좀 안 게 좋아요. 있어서 IBD. 약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장이 돼서 약하구나. 그래서 무리하게 먹이지는 또 않으려고 네. 하고 있고요. 림파선도 약간 보여요. 아 진짜? 우리 애기. 약간 그런 만성염증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오. 그리고 후추는 갑자기 진지해졌어. 갑자기 의학방송 된. 그러니까 제가 뵙던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인데 의학방송 비욘디. 의학방송 비운디는데 갑자기 비욘디. 안녕하세요 거대고양 양신 나왔는데 이런 게 나오니까. 네. 맨 처음에 갑자기 네. 뭐라고요? 거대 고양이라고? 고양이 좋아하세요? 세상에. 아니 근데 후추는 요즘 사고 많이 쳐요. 근데 아직 이게 젊잖아요, 호주는. 혈기왕성해요. 이게 왕성해질 나이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지금 변화된 게 몇 가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하고 후추가 대면 했는데 잘 지낸다. 이런 거. 그다음 후추가 크게 말썽을 안 피다가 갑자기 말썽을 핀다. 이게 정확하게는 이 나이가 되게 핵심적인 거. 2살. 2살. 그러니까 2살이 완전 성숙되는 나이. 그래요? 그래서 애는 미성숙하죠. 그래서 영역도 중요하고 특정 부분 성수.
호기심도 많아지고 어머나. 그 사회적 성숙이 생기면서 소금이하고 약간 일정 이상 약간 내고가 되는 그치. 때가 있죠. 아 너랑 나랑 동의다. 사이는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살자. 이 정도의 그래서 갑자기 싸우는 애들도 생기고요.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는 애도 생겨. 그럼 다행인 경우네요. 네, 사이가 맞아요. 좋아져서. 거리가 좀 가까워졌거든요. 애들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후추가 밥그릇을 요즘 많이 깼습니다. 아 밥그릇을 식욕이 늘은 건가요, 그러면? 근데 밥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나요? 네, 바닥에 있지 않아요? 핥아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후추는 워낙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잘 먹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 밥그릇을 바닥에다 놔도 알아서 잘 먹어요. 제가 꼭 안 챙겨줘도 간식 같은 거 줄 때 소금이는 꼭 제가 손으로 찢어서 입에다 넣어줘야. 죄송합니다. 제가 탄식 나왔네 탄식. 네. 치맛바람 엄마인데. 어. 그런데 소금이가 그래도 좀 살집이 좀 있어야지. 후추한테 이렇게 좀 싸움에도 안 밀리고 할 것 같아서. 압류.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어. 막 쫓아다니면서 먹이는데, 그러면 소금이의 밥그릇은 항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소금이가 먹고 좀 남긴 부스러기나 이런 거 후추가 핥으면서 밥그릇을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요. 핥아서 머리를 막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그릇을 벌써 3개나 깨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스테인리스를 바꿨습니다. 스텐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왜냐하면 그래? 기본적으로 이게 재질상의 문제가 생기면 재질상의 문제가 생기고 깨트려서 위험 문제가 있으면 첫 네. 번째로 환경을 먼저 바꿔주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애들을 어떻게 바꿔요? 나 그죠? 갑자기 애플워치에서 심호흡하라고 떴잖아. 당황스러웠던 거지 나도. 잘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일차적으로 그렇죠. 스테인레스로 일단 바꾸신 거는 잘하신 네. 거죠. 근데 밥 먹는 위치가 어디길래 자꾸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게 왜 떨어지는지 나는 그치, 난 그게 이해가 잘 그게 안- 좀- 미스테리야.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 저희 소금이는 쇼파 테이블 위에서 먹어야 돼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가서 기다려요. 제가 뿌적뿌적하면서 간식을 열고 있어요. 거기가 딱 항상 먹는 장소가 돼버렸구나. 네. 습관화가. 그러니까 습관화라고 하는데. 그리고 후추는 쇼파 테이블에 잘 안 올라와요. 근데 어떻게 떨어뜨리죠? 후추는 동기가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될 때. 저 밥그릇에 뭔가 남은 게 있을 거다 싶을 때만 올라오니까 소금이가 후추가 안 오니까 좋은 건가 봐요. 그 자리가.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진짜 그럴 수는 있겠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먹이면 그나마 좀 먹어서 음. 그래서 먹이고 저도 모르게 까먹고선 밥그릇을 냅두게 되면 그때 이제 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3번이나 참사를 당하고도 또 까먹고서는 그럼 소금이도 지금 스테인리스 그릇을 먹고 네. 있는 거네요. 왜냐면 후추가 소금이 걸 다 깨먹어가지고. 근데 소금이를 줄 때 후추도 같이 줘요? 네. 근데 후추가 먹는 속도가 빠르구나. 그치. 빨리 엄청 먹고 빨리 바로 먹어요. 오는 거지. 그리고 기다려요. 얘는 안 까먹고 소금이 먹는 걸 기다려요. 저기 분명히 남아있을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구나. 자기 거를 다 먹었어도 포만감이 안 드는지 소금이가 먹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면 아이를 좀 아예 방을 먹을 때 방 분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그러면 제가 없는 방에 있는 애 너무 불쌍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아니면 안 슬로우 그래요? 피더를 쓰는 것도 좋아요. 슬로우 이렇게 피더에 돼가지고 천천히 후추 거를? 먹어. 후추 그래요. 거를. 후추 거를. 음. 그래야지 조금 천천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먹는 얘기하다 밤샐 것 같으니까. 저희가 할 일이 많은데 네 지금 네. 뭐 먹는 얘기하는데 25분 썼어요. 어머 세상에. 아이고. 어머머머. 네. 저희 오늘 어머. 방송이 절반이 벌써 가버렸네요. 아니 후추 스테인리스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저희가 이제 코너를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네. 아유. 바로 이어서 예. 양퀴즈, 스캠. 양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아니 선물 있어요? 우리 선물 주기로 했잖아. 선물 챙겨주셨어요? 아니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말하고 가야죠. 선물을 뭐 오늘 선물을 걸고. 네. 뭐 간식 준비할 수 있어요? 네 준비해야죠. 간식 2박스 우와. 정도. 오케이. 맞추시는 분 2박스. 저도 박스. 뭐 걸어도 네. 돼요? 예, 걸어도 오. 돼요. 예. 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모래를 협찬하겠습니다. 뭐 CD 이런 거 말고. 그래요? 그런 걸 원하시려나? 난 순간 이거 고양이 입에서 방송인데? 사인 CD 이런 거 사인 CD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래를 그래요? 보신다고요? 갑자기 어휴. 소희님이 모래 만드시면 어휴. 갑자기 나 써니 모래 나왔어? 우리 아니 그렇게 해 먹었는데 우리 밥그릇까지 해 먹으려고? 아니 선생님들 거를 제가 사서 아니, 보내려고 아니,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뭐 소정의 아, 네. 애장품 어, 사인해서 네. 하겠습니다. 야 오늘 네. 대박이다. 아니 뭐 고양이 사진 없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길래 소금이랑 소금 후추 후추 사진. 뭐 폴라로이드 사진에 사인해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오, 선생님 네. 이렇게 똑똑하세요? 되게 특별하다. 그러면 되게 특별하겠네요. 네. 폴라로이드 찍어서 좋습니다. 맞히시는 분에게 뭐 좋습니다. 아무튼 사인을 써니님의 사인을 해서 보내주는 걸로 하고 아니면 저희가 지금 한 16회까지 왔는데 한 번도 상품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한 아, 번 진짜요? 있나? 저희 한 번? 방송 한 번. 한 번 있구나. 왜 초반에네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니, 안 아니. 주려고 선물 안 주려고. 아니. 그래서 어쩐지 박스를 네. 두 박스를 가져다니. 아무튼 빨리 진행합시다. 네. 미안해요. 오케이, 지레님. 네. 이 세상의 모든 양을 모신 양자랄이 되는 그날을 위해 애묘인 예비집사, 초보집사, 베테랑집사 모두 참여 가능한 양이 상식 퀴즈, 양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의 양퀴즈는 정답은 주관식이고요. 문항 잘 듣고 정답이 무엇인지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문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죠. 눈물 핑 도는 매운 음식, 먹고 나면 단짠단짠 디저트, 느끼한 음식으로 기름칠 좀 하고 나면 상큼한 음료수, 맛있는 한 끼 잘 챙겨 먹으면 정말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맛을 느낄 수 있는 건 혀에 있는 미각기관인 미뢰 때문인데요. 고양이에게도 당연히 이 미뢰가 존재하겠죠? 그런데요. 고양이가 느끼는 맛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맛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사람이 느끼는 대표적인 맛은요, 감칠맛을 제외하고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이죠. 그렇다면 고양이가 느끼는 맛도 사람과 같을까 궁금하시죠? 그런데 고양이가 느끼는 맛은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문제 나갈게요. 고양이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중에서 사람과 달리 두 가지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고양이가 잘 느끼지 못하는 두 가지 맛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 주관식이라는 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을 한번 답이 두 발표하도록. 개인 거죠? 두 개. 네, 정답은 주관식 두 개. 두 개. 네. 그래서 노래는 오늘 써니 씨가 네. 봄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픽해 주신 노래 하나 소개해 주시고 가시죠. 뭐였죠? 죄송합니다. 에릭남 웬디의 맞아요. 에릭나운과 웬디의 괜찮아요. 봄인가봐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눈꽃이 내린 버스 정류장이 날 데려다주다 꼭 내 손을 잡는 너 때문에 난 놀랐어 아주 오래전부터 숨겼던 내 맘이 들킨 걸까 부는 바람에 실린 우리에게 번진 This is love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봐 우리 잡은 손틈살 얇아진 외투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킨 봄이 왔나봐 처음엔 그랬어 변한 친구 혹 동생 같아서 치마를 입고 꾸민 모습에도 놀라지 않았어 뭐가 우릴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 Maybe it's crazy Can I call you my baby Yeah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봐 우리 잡은 손틈살 얇아진 외투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켜 우리 서로의 기대려 잠든 벤치 투명한 하늘에 물든 Sweet cherry blossom 늘 이러면 좋겠다 yeah. 우리 바꾼 그 이름 봄봄봄 봄 어, 야, 야,
아니 지금까지 저기 정답 맞추신 분들 별로 없으셨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음. 너무 쉬워서 좀 올리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난데 엄청 난데. 오늘 근데 댓글창이 폭발해 버렸어요. 네. 다 정답을 이렇게 맞춰버리시면 네. 야, 저희 감칠맛도 나오긴 했는데. 양키즈 정답 발표하고 가겠습니다. 오. 사람과 달리 고양이가 잘 느끼지 못하는 맛 두 가지.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단맛과 짠맛이었습니다. 이야. 정확히 말하면 고양이에게는 단맛을 느끼는 미각이 없고요. 짠맛은 아주 약간 느낄 수 있지만 매우 둔감한 편이라고 해요. 신맛과 쓴맛을 압도적으로 잘 느낀대요. 그렇죠. 왜냐면은 특히 쓴맛은 다른 동물들에서 고양이가 월등히 잘 느끼는 이유가 고양이는 안전한 게 되게 중요해서 쓰다라고 생각하면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쓴맛을 극도로 싫어해요. 어머. 내가 쓴 걸 먹으면 독국물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머. 유난히 혀를 보면은 혀의 한 50% 이상 60%는 쓴맛을 느끼는 보통 미래로 발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짠해 우리 애기들. 안전이 그만큼 기승전 그래서 가루약 먹고 나면 개거품 무는 이유가 이게 정말 위험한 독극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개어내는. 맞아요. 그래서 어떡해. 조금 산미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사료에 그래서 가루약 타면 귀신같이 알고 이제 피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단맛하고 짠맛은 혀 끝에 많이 몰려 있는데 미래가 네. 상당히 극소수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한 20배 정도 미만으로 적기 때문에 특히 단맛을 못 느끼는데 단맛을 좀 느끼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약간 생고기를 주면 단맛에 가까운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감칠맛. 감칠맛. 아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밝히는 거예요? 누가 네? 고양이가 됐다가 다시 사람이 되나요? 진짜 너무 고양이 궁금해요. 박사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야 너무 궁금한데요? 네, 네. 그렇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다양한 아미노산 맛을 네. 느낀다고 합니다. 신기해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놀라는 거는 맨날 내가 주는 간식이나 추루 짠내 엄청 나는데 아까도 냄새 물어보셨지만 자체가 너무 짠데. 짠데 이거를 못 느낀다고? 그래서 엄청 좀 잘 먹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맛 때문에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네. 네, 아무튼 신기한. 그래서 오늘 당첨자를 바로 저희가- 발표하고 가나요? 그쵸. 두 분. 네, 두 분인데 한 분은 누구시죠? 네. 맨날 보이는 우리의 애청자분 귀린 생선님. 비린 생선님 박수. 그 다음에 아이디 레이디 가가님이신데 아우. 저희가 상품을 두 개를 걸었거든요. 음. 일단 1등이 비린 생선님한테 먼저 선택권을 드릴까요? 오. 고양이 용품을 원하냐? 아니면 써니 씨의 오. 사인이 들어간 소금 후추? 네. 폴라로이드 아직 사진. 내가 봤을 때는 1등은 이거 얹고 묶어 더블로 묶어 제품을 더블. 같이 보내는 게 맞을 그쵸, 것 같아. 네. 그 폴라로이드. 비린 생선님한테는 그 두 그렇죠. 개를 다 보내고 네. 레이디 가가님한테는 우리가 제품만 보내는 걸로. 오케이. 그렇게 좋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아 좋겠네. 근데 레이디 가가면 되게 멀리서. 네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비린 생선님하고 죄송합니다. 레이디 가가님께서는 골뱅이 나우.캐토피아 저희 인스타그램 정식 그 홈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인스타그램 계정이죠. 계정에 DM을 갑자기 뇌정지가 와요. 그 단어가 그게 뭐야? 그 단어가 DM을 보내주시면 다이렉트 메시지 그 보내주시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고? 네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두 분 비린 생선님, 레이디 가가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골뱅이 나우.캐토피아 그쪽으로 DM 보내주시면 이메일이랑 뭐 메일 주소랑 뭐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연락처랑요. 꼭 보내주세요. 네, 저희의 본격적인 메인 코너입니다. 고양이의 마음을 읽는 건 집사의 필수 덕목. 최고의 모범 집사로 거듭나기 위한 집사 실격을 면하기 위한 고양이 마음을 읽어보는 시간. 고양이 마음을 왜 모르는 이거 쑥스러워한다. 쑥스러워해. 이게 있네. 이게 쪼가 있으시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망하면 네, 앞에 이렇게 민망하면- 길게 빼서 이렇게 들어오시는군요. 민망하면 네. 근데 평상시에 이거 다른 질문이야. 지금 평상시에 애교가 있다 없다. 아 저는 거의 없어요. 애교 없다. 아닌가 봐요.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진짜로 애교가 본인 스스로 있다라고 많이 들어요? 아니면 없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제 가족이나 아니면 음. 친한 친구들한테는 일부러 그런 걸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막 아, 이렇게 애교를? 짓궂게. 직구준 애교. 네. 음. 왜 그런 거야? 막 이런 거 너무 잘할 수 어.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아니 우리 고양이도 선생님 앞에서 아 하려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게 현타가 오는 거야. 일과 보호자 간극에서 무슨 일이야? 약간 현생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약간 고양이 얘기한다고 나와줬는데 갑자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까 제 마음 이해하시죠? 네네 너무나요. 너무나요. 아무튼 오늘의 네. 사연. 제 구성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3이 되어 하루하루 살찌고 예민해져만 가는 대한민국의 수험생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거는 기대가 커서 수험생이 된 지금이 아니더라도 늘 저는 공부와 시험 성적 때문에 예민한 학창 생활을 보내왔어요. 성적도 많이 끌어올렸고 목표로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적, 그리고 성적, 또 성적입니다. 그런 저를 요즘 피곤하게 하는 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희 두 고양이와 마주치기만 하면 싸우는 중3 여동생입니다. 중3이에요. 여동생이고요. 그러니까 현타가 또 왔네요. 또. 뭐야 춘향이랑 목련이 또 여기 와 있어. 언니가 또 애들 방에 데려다 놨지. 언니라고 부르기 좀 그러니까요. 거시기한데 내가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야 애들이 내가 좋아서 여기 와 있는 걸 가지고 왜 맨날 내가 데려다 놨대? 싫었으면 애들이 나갔겠지. 야 안 그래도 공부하는데 계속 책상에 올라오고 아주 난리든지. 아 그리고 너 노크 안 할래 진짜? 네, 저는 저희 집 두 고양이 춘향이와 몽룡이의 사랑을 집에서 독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 덕분에 동생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고요. 배부른 고민이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이게 고민이기는 해요. 저도 물론 두 아이들 사랑하지만 사실 부끄럽게도 좋은 집사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전 아무것도 못 해주거든요. 공부한다고 늘 방에 박혀있고 놀이 담당은 엄마랑 동생이라서 제가 놀아주는 건 일주일에 한 2번? 그런데도 춘향이랑 몽룡이는 절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요. 매번 이렇게 제 방에만 들어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어? 아 몽룡해 너 여기 있었어? 언제 들어왔어? 응? 춘향이도 여기 있네. 아 그렇게 내가 좋아? 근데 나 잠 좀 편하게 자자. 이렇게 팔다리 하나씩 차지하면 나는 어떻게 자라고 얘들아. 아, 넓은 거실 가서 자면 되잖아. 동생은 자기 방에 애들이 잘 오지도 않고 같이 자주지도 않는다고 눈물바람까지 보인 적이 있을 정도인데 어떡해. 일주일에 7번은 애들이 제 방, 제 침대에서 잠을 자요. 특히 춘향이는 제 팔옆, 몽룡이는 제 다리 사이에 자리를 딱 잡고 자는데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뒤척임이 심한 저는 자세를 바꾸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잠을 청하느라 매일 몸이 뻐근하고 피곤해요. 그리고 또 춘향아 간식 먹자. 그냥 누나로 할게요. 왜요? 아니 사연자님 여동생이 있으신데 왜요?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춘향아 간식 먹자. 간식. 누나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이리 와. 어? 장난감이든 뭐든 갖고 와서 좀 놀아줘봐. 네가 놀아주는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니야? 애들이 시큰둥하잖아.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책 위에 자리 잡고 식빵 굽고 버티거나 강의 들을 때 키보드를 밟고 지나가고 모니터를 가리면서 공부를 방해해요. 동생이 자기랑 놀자고 아무리 꼬셔도 시큰둥. 그나마 몽룡이는 식탐이 좀 있어서 간식 먹을 때만이라도 동생 말을 따르는데 춘향이는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다녀왔습니다. 아우 피곤해. 벌써 12시가 다 됐네. 어이 뭐야? 이 고양이 약간 저긴데 생각인데. 아 깜짝이야. 아이고 우리 춘향이 왜 이렇게 서럽게 울어? 언니가 늦게 와서 그래? 미안해. 언니 학원 갔다 왔어.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안 갈 땐 괜찮았었는데 요즘 다시 학원에 가거든요. 학원 가는 날은 자습까지 하고 와서 꽤 늦게 올 때도 있는데 야심한 시각에도 제가 집에 오면 춘향이가 총총총 뛰어와서 무지막지한 소리로 울어요. 평소엔 얌전한데 말이죠. 이 정도면 저도 민망할 정도로 애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열정적으로 만져주고 사랑해주는 동생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저를 더 좋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짜증나게 내가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놀아도 주는데 내 옆에 와선 절대 안 자고 나랑 놀다가도 누나 방으로 쑥 들어가고 진짜 짜증나. 내가 더 예뻐해 주는데 이해가 진짜 안 가.
낸들 아니 문을 닫아놔도 몽룡이가 문 열 줄 아니까 자기들이 문 열고 들어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럼. 동생의 서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아이고.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솔직히 춘향이랑 몽룡이가 저보다 동생을 더 따라도 좋으니 올해 중요한 시기를 지날 때만이라도 제가 공부할 때랑 제가 잠잘 때 덜 치근덕댔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요. 너무 미안하지만 가끔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춘향이랑 몽룡이도 동생을 더 따르면 모두 행복할 텐데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줘서 너무 기쁘고 고맙지만 가끔 영문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알려주세요. 야, 민지 이이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 못 받는 중3 동생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동생 입장에서는 네. 중간에 성별이 바뀌었어요. 네. 되게 배부른 고민처럼 보이겠지만 갑자기 네. 늠름한 또 남동생이 언니 됐어요. 입장에서는 제가 배부른 고민 아니죠. 언니 누나가 배부른 고민인 거죠. 그쵸. 그쵸.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자기만 따라오니까. 언니가. 그렇죠, 그렇죠. 언니가. 그러니까 그쵸. 동생이 성별 보기에 바꾸지 마세요. 너무 써니 배부른 언니. 입장. 배부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집에서는 어때요? 소금이랑 후추는 잠자는 위치나 이런 건 어떻게 자요? 일단 원래 후추는 침대 밑이나 좀 시원한 서늘한 곳, 네, 그런 데서 잤었거든요. 네. 근데 요 몇 달 전부터 제 베개 옆에 와서 자기 시작했고요. 후추가. 네. 근데 그러니까 귀신같이 소금이가 자다가도 후추가 올랐다 싶으면 원래는 소금이는 꼭 지정석이 있어요. 그 제 왼쪽 겨드랑이를 베고 자야 되거든요. 꼭. 안정감 있죠. 후하게 발달했을 텐데. 맞아요. 괜찮을까? 그래서 거기서 자나 봅니다. 아니, 근데 희한하게 오른쪽은 아니고 왼쪽에서만 자거든요. 근데 그러다 팔을 보니까 베고 자는 것도 아니라 겨드랑이로 들어가서 겨드랑이를 베고 자요. 간지러울 텐데. 그것도. 그래서 응. 걔가 후추가 이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소금이가 발치로 자리를 옮겼어요. 거리두기를 네, 했네요. 그 정도는 두고 자더라고요. 아직도. 네, 안 그러면 이게 경쟁 상황이 돼서 고양이들 사이에서 그 선을 안 지키면 음.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 지금 후추가 밀고 들어와서 지금 그쵸, 후추가 좀 더 그냥 밀고 들어왔고 빠진 음. 건가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어머나 세상에나. 이 위치에서 같이 쉐어하자 이런 어, 개념이. 적정한. 그 만약에 진짜로 만약 둘이 사이가 좋다면은 둘이 부둥켜 잘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 지금 그걸 너무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 왜냐면 저희 작은 언니도 고양이를 2마리 키우는데 음. 걔네는 서로 끌어안고 자고 서로 막 핥아주고 핥아주고 뭐 그루밍 난리가 해주고 나요. 네. 장난 아니구나. 난리가 났어요 벌써.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아직도 사이가 근데 이렇게 나이 안 차이가 좋아가지고. 좀 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7살, 5살? 에너지 레벨 차이가 좀 어. 있는 상황이라서. 소금이보다는 후추가 에너지가 좀 더 많다라고 네, 욕심도 맞아요. 많고 후추가 좀 약간 먹는 식탐, 뭐 쉬는 장소에 대한 욕심 그게 이제 슬슬 올라올 때라 소금이하고 조금은 어떤 합의가 필요하죠. 협의가. 제가 누군가의 편을 들어줘야 되나요? 아니면 근데 어. 그걸 고민될 수도 있어. 이게 참 근데 고민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 후추가 좀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좀 가로채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소금이가 못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먹을 것을 갑자기 뺏어 먹으려고 하는 뭐 그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연으로 돌아가면 아 그쵸. 저희가 사연 돌아가야죠. 네, 저희가 뭐 자기들 사연을 하고 있었죠. 민주님 네. 죄송해요. 아니 세상에. 지금 고양이 얘기가 갑자기 훅 빠져 계셨어 지금 미안해요. 소금 후추 얘기. 아유, 그래서 제가 사연으로 치맛바람이 세서 돌아가면 좀, 예. 네. 왜냐면 열정적으로 아마 동생분이 그 양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물론 밥 주고 간식 주고 다 좋아하는 것도 해주겠지만 분명히 발톱 깎기도 하고 빗질도 해주고 아. 이런 약간 싫어하는 면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쵸? 동생이 싫은 것도 좀 많이 해주고. 네, 그럴 해주는 수 거죠. 있겠네요. 근데 오히려 언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좀 간식 조금 주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조금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훨씬 좀 애정이 가는 편안한 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약간 언니 보통 이렇게 형제나 자매 중에 편애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동 패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캣펄슨인 개념의 사람은 네. 움직임도 좀 작은 편이고 아. 그리고 액션- 고양이를 만질 때도 되게 조심.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만져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전 추측하건데 동생분이 잠버릇이 심할 수도 있어요. 오, 몇 대 맞았구나. 아니 그러니까 진짜 잠버릇 심한 자다가. 사람 옆에는 안 가요, 고양이. 뒤척이다가 어머. 깔릴 수 있으니까.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마 그 언니분은 죽은 듯이 자는 스타일이 아닐까. 일하고 와서 피곤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참고 자는 거지. 팔이 저리지만 계속해서 참고 자는 스타일. 그래서 그럴 수 잠버릇 영향을 미쳐서 고양이들이 잠자는 곳을 선택하기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고양이들은 또 그게 더 오래 가거든 되게. 맞아요. 발톱 깎거나 갑자기 놀랬다던가 큰 소리를 누가 옆에서 냈다던가 깜짝 놀리켰다던가 이런 경우는 오히려 고양이들이 마음이 오래 가서 오히려 좀 거리 둬야지 약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크게 삐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동생분이 조금 더 동작도 작게 하고 아 네. 조심조심하게 아. 이렇게 좀 행동을 해보시는 거. 열정적인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너무 진짜로. 활달하고 열정적이어서 네.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방송 때문에 고양이들 처음 초면인 고양이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거의 100집씩 만났죠 저희가 100가구씩. 그렇죠. 만났는데 한 4년 동안 저희는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큰 그냥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보호자님하고 정말. 얘기하면 고양이가 먼저 온다고 하면은 그때 그냥 간식 하나 툭 던져주고 무심하게 그냥. 그럼 애들이 이제 알아서 해주죠. 얘네가 약간 밀당을 좋아하네요. 그치. 고양이들이. 밀당을 좋아하죠. 들이대는 사람들보다.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또 두 번째 곡도 써니 씨가 선곡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어떤 노래인가요? 소녀시대와 써니의 노래를 듣고 싶었는데 맞아요. 정말 얼마나 듣고 그래서. 싶었는데. 그거는 제가 네. 좀 마지막쯤으로 아, 아껴둘까 네, 네. 하고요. 네. 사실 사연을 보니까 네. 이게 뭔가 이 밀당을 당하는 그 중3 그 여동생분의 음. 그 마음을 좀 표현한 노래를 듣고 싶어서 약간 애타는 마음이 표현이 잘 됐나요?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서현진, 유승우 씨가 부른 사랑이 뭔데를 들으려고 합니다. 나른한 햇살이 찾아들면 멍하니 창밖을 바라만 보다가 지난 생각 속에 잠겨 떠올리던 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좋았던 기억에 혼자 웃다 무거운 추억에 또 망가질까 애써 태어난 척해도 들킬 수밖에 없는 내 맘 왜 이래. 사랑이 뭔데 내 맘이 왜 이래 매일 눈물에 콧물에 가슴만 쓰리던 짓인데 사랑이 뭔데 또 가슴이 뛰네 너의 달콤한 입술에 내 맘을 포개고 싶은데 Dream of you. A dream I'm kissing you 핑크빛 꽃잎이 날리고 저희가 너무 수다를 떠들다 아니, 보니까 제가 약간 이야기를 하다가 써니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말려요. 그냥 죄송해요. 하시는 말씀에 그냥 이렇게 듣다가 김밥 마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진행과 죄송해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네. 어느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제가 지금 저희 그분한테 50분이에요 벌써.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저기 네. 솔루션을 너무 바꿔 가가지고 아니, 아니. 아 근데 오늘 너무 유익하네요. 네. 진짜 저희가 이게 사연을 촉박하게 못 읽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차피 저희는 뭐 시간에 그렇게 구애받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으실 괜찮아요. 조금 괜찮죠. 길어져도 한 시간 좀 상관없으실까요? 넘어도 되기 저 여기서 때문에 집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허락된 시간이 있지 않아요? 괜찮아요? 뭐 한 시간 좀 넘어도 된다라고는 해요. 진짜요? 그렇게 칼같이 관계자분들은.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서. 그렇다면 뭐 네. 좀만 더 놀아보고 싶습니다. 네. 놀선이 나왔네. 놀선이. 그래서 두 번째 사연 바로 빠르게 그러면 저희가 읽고 바로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한국의 20대 여성이에요. 제가 요즘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엄마 이거 못 봤어? 엄마 이거 없어졌어. 엄마. 입니다.
저는 마마거리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시작은 우리 집 애교 담당 서열 1위 고양이 모구예요. 이 문제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갑자기 시작됐어요. 엄마, 내 운동화가 한쪽 없어졌는데? 운동화 빨았어? 응? 운동화가 없어졌다고? 그것도 한쪽만? 빨라면 엄마가 두 짝 다 빨지 한 짝만 빨겠니? 덤벙거리지 말고 거기 잘 찾아봐. 신발장 밑에까지 잘 봤어? 아, 다 찾아봤어. 아, 오늘 그거 신어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어느 날 외출하려고 보니 제가 거의 매일 신는 운동화가 딱 한쪽만 없어진 거예요. 현관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설마 이런 데 있겠나 생각하면서도 집안을 둘러봤는데 세상에 제 운동화가 베란다에 있지 뭐예요. 베란다에는 모구의 화장실이 있는데 그 앞에 툭 놓여 있더라고요. 대체 운동화가 왜 여기 있지 싶었지만 그땐 그냥 급해서 일단 신고 외출을 했죠. 그날부터 시작된 우리 집 미스터리. 엄마, 내 충전기 못 봤어? 침대에 맨날 두는 거. 아, 어디 갔지? 왜 맨날 네가 잃어버리고 엄마한테 물어봐. 침대 사이에 안 빠졌나 좀 잘 찾아봐라 얘. 아, 진짜 없어서 그래. 아, 이게 또 어딜 간 거야? 내가 분명히 항상 여기다가 두는데. 제가 매일 사용하는 핸드폰 충전기는 놀랍게도 모구의 숨숨집 안에서 발견됐어요. 성 같은 걸 물고 노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모구에게 이런 취미가 있었나? 모구가 심심해서 물고 놀다가 갖다 놨나?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운동화가 또 없어졌네? 엄마, 내 운동화가 또 없어. 아, 그거 참 이상하네. 왜 자꾸 운동화 없어진대? 엄마는 네 물건 하나도 안 건드리니까 엄마 좀 그만 찾아.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일이 생길까 말까 했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져서 요즘은 2, 3일에 한 번씩 무언가가 없어지고 엉뚱한 곳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범인은 모구 같았어요. 그래서 모구를 입양했던 초반에 사용했다가 이제는 쓰지 않는 반려동물용 홈카메라를 다시 설치해봤습니다. 어느 날 어김없이 베개 옆에 두고 자는데 제 인형이 없어졌길래 홈카메라를 샀사치 뒤져봤더니 역시 범인은 모구였어요. 엄마, 이거 좀 봐. 새벽에 모구가 인형 물고 가네? 여기. 자기 화장실에 갖다 놨어. 정말? 아이고 참 별일이네. 5살 먹도록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다니. 저희 운동화가 가장 자주 사라졌고 대체로 모구의 화장실이나 숨숨집, 가끔은 뜬금없이 거실 한복판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그 외에도 충전기와 인형, 겨울에 쓰고 행거에 방치했던 목도리, 어디서 꺼낸 건지도 모르겠는 줄자, 가죽 케이스 씌워둔 엄마의 차키도 한 번 없어졌었고요. 모구는 지금 6살인데 정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장난감을 물어다가 자기 화장실에 넣어두던 버릇은 있었는데 2살쯤부터 그런 버릇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요즘 들어 운동화 끈을 물고 집안을 돌아다니는지, 집에 있는 5만 가지 물건을 물어다 여기저기 놓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니 걱정도 돼요. 저희 모구 혹시 뭔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저희가 뭐 주작이 아니라 이게 실제 사연에 맞아서. 일도 의심을 안 해봤는데. 아, 네. 갑자기? 자기가 말에 걸려서. 갑자기요? 아니 왜요? 아니 없는 왜요? 완전 궤도 고양이네. 제가 대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대본을. 네. 완전 궤도 고양이네. 네. 그렇구나. 네. 아. 아니 혹시 의심할까봐. 아 정말 설마 저런 일이 있을까? 아유, 근데 이런 비슷한 고양이들이 생각보다 있기는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인데 보통 사냥놀이 하면 그 장난감을 물고 화장실로 가지고 가는 애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쪽 그 화장실 주변을 본인들이 좀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가지고 신기하네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화장실 옆에 가서 앉아 있는다거나 어머나. 아니면 아예 화장실에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냥감을 물고 가장 안전한 은신처로 가는 게 이제 그치. 화장실인 거죠. 근데 화장실이 왜 은신처일까요? 왜냐면 고양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딱 3군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먹는 공간, 네. 쉬는 공간, 네. 그다음에 싸는 공간. 화장실은 되게 중요한 공간. 그래서 그래서 그쵸. 고양이들끼리 싸우는 공간들은 대부분 쉬는 데 갖고 싸우고 먹는 데 앞에서 싸우고 근데 화장실 앞에서 지켜보고는 이렇게 싸워요. 합사 문제 있는 집에 가면 그게, 다른 고양이가 가서 모래만 긁어도 쫓아가서 싸워요. 쫓아가 야 나가. 내 거야. 네가 화장실을 싸! 약간 이런 진짜 당황하시죠. 그래서 저 연기 신을 보았어요. 그래서 네. 소중한 공간을 최대한 풍부하게 많이 해주고 분리하라는 이유가 그래서요. 먹는데도 따로따로 많이 접근하기 쉽게끔. 그 다음에 화장실도 보통 최소한 2마리가 있으면 3개. 그래서 다 떼어놓고 아니면 4개면 더 좋고.
저희 집 4개입니다. 그러니까. 야, 화질 청소는 주고 하자. 그러니까 전체 오래가리 할 때. 막 죽겠어요. 그리고 네. 쉬는 공간도 여러 군데를 그래서 캣타워나 그런 게 많아야지만 분쟁이 적어져요. 다툼이. 그래야지 서로 껴안는 시간이 생겨요. 음. 각자만의 시간이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 음.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해지는 거거든요. 기다려봅니다. 저는. 될 것 같은데? 조만간에? 제 생각에는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걱정되는 건 이제 줄이라는 부분인데 줄이라는 게 이제 선형 장난감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선으로 된 거. 근데 고양 밧줄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양이는 선으로 된 게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특징상 먹을 수는 있어도 뱉을 수가 없어요. 혀의 구조가. 어머나. 미늘이 다입 이 안 안을- 쪽을 향하고 있어서 까슬까슬한 네, 거요. 네. 그래서 고양이는 한 번 삼키면은 뱉지를 못해요. 진짜 원해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줄이라는 거는 사고가 되게 많이 나요. 더군다나 줄은 진단이 어려워. 맞아. 초반에는 모르고 나중에 장이 정말 심각해서 꼬인 정도 꼬여져. 상태가 돼야지 네. 좀 뚜렷하게 보이거든. 네, 그래서 이 줄 갖고 노는 아이들 심리 특히 요즘엔 뭐가 제일 많았냐면은 마스크 시대가 되면서 마스크 끈 먹고 오는 애들. 어머. 진짜 많아요. 병원에 마스크 끊고 아니 그걸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찾아서 뜯어 먹어. 끊어서 이놈의 새끼들. 그래서 마스크 버리실 때는 끈 다 따로 버리셔요. 집사님들. 그거 되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대부분 이제 또 마스크 줄이 있으면 더 위험한 건 요즘 또 목걸이처럼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스트랩 여기 어, 와야 스트랩. 되잖아요. 스트랩이 진짜 엄청 위험해.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코비드 19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신종 위험한 거. 근데 요새 이런 행동이 갑자기 모구가 늘어난 걸 보니까 약간 좀 무료한가 보다. 심심한 것 같은 느낌 좀 들어요. 심심해서. 네, 본인이 혼자 놀이하고 장난 혼자 치다가 혼자 사냥놀이 하다가 이렇게 물고 가는 느낌이 있어서 아마 상호 교감놀이 시간이 확 줄지 않았나? 그 부분 보호자님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문제 행동한다 싶으면은 100% 보호자님이 바빠졌거나 약간 삶의 변화가 생겼거나 환경의 변화가 생겼거나 이런 아니면 경우 몸이 아파서 어떤 통증이 있거나 자기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행동할 때요. 그쵸. 네 그런 거 되게 예민해요. 귀신같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이런 사연 소개해드렸고 이런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맞아요. 최대한 좀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이어서 이 곡도 내가 맞습니다. 이 개동- 사연과 찰떡이 곡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태연의 만약에 왜냐면 이게 쾌걸 홍길동, 그쵸. 쾌도 홍길동에 나왔던 도둑 나왔다고. 도둑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요. 듣고 가요. 네 듣고 의적 오겠습니다. 의적에 의적 모구를 위해서. 네.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 수 없고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가 떠나간다면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꾸 겁이 나는 걸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가슴을 적시네요. 되게 아까까지만 해도 어. 일절 길다고 하셨잖아요. 클래식한 표현을 쓰다니. 아, 네. 마음을 적시네요. 마음을 적시네요. 촉촉해지네요. 네. 눈가가. 태연님의 만약에 듣고 네. 왔습니다. 자, 이거 해주셔서 저희 이제 벌써 이제 마무리. 훨씬 넘었어요. 아, 9시가 벌써 넘었군요. 어떡해요. 아, 너무 아쉽네요. 퇴근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희야 뭐 너무 재밌게 수다 떨고 있는데. 아유. 네. 그래서 오늘 어떠셨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방송도 잠깐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려서 이런 방송을 할 거다라고 하긴 했지만 네. 나와서 직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되게 좀 어색함도 있고 되게 쑥스러움도 많았었던 것 같고 오늘따라 네, 처음에는 어. 지금 수의사님과 보호자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맞아요. 그래서 조명도 너무 핑크핑크해가지고 약간 좀 오글오글했었는데 방송은 역시 저기 하다 보니까 했던 거라고 또 텐션 아니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아 역시 DJ 하던 맞아요. 예전에 그 짬바가 FM, 나온다. FM 짬에서 나오는 하던 마이크가 나온다. 그게 연기 나온다고. 연기 잘한다. 연기하라고 세상에나. 막 응원하시는 뭐. 분도 많고. 연기는 왜 안 해요? 이게 마이크 뒤에 숨어서 하니까 이게 괜찮은 거지 이게 카메라 있으면 저는 안 입고 하는 거 못해요. 외워서 이렇게 뭔가 그거 못해요. 제스처 하면서 안 하는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로 사연 읽어드리고 하는 거 너무 재밌어서 캐토피아 너무 재밌었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좀 저와의 추억도 되새겨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캐토피아 오래 들으신 분들은 또 오늘 제가 또 이 초보 집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한테 빙의하셔서 이렇게 굳이 이걸 물어봐야 되나 싶은 것들을 좀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서 평소에는 못 여쭤보셨던 질문을 제가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또 그것도 살짝 뿌듯하네요. 근데 뭐 이미 7년 정도 소금이하고 생활했고 그렇죠. 후추랑도 또 심지어 분유 먹여서 기른 아, 후추랑도 맞아요. 2년이나 지금 같이 생활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중랩 집사님. 그러니까 원래 저는 소감이 어땠냐면 원래 이제 집사의 써니 모습만 봤잖아요. 병원이니까. 방호자로서. 근데 그러니까 방송인의 써니 모습도 봤다. 역시 어. 방송인 써니는 이게- 써니였다. 이게 자동 나오는 리액션이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나오는 자동 나오는 리액션이 저게 아니 여기 보니까 댓글창에 숨님이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써니 당연히 잘함이라고 아. 또 남기셨더라고요. 왜냐면 아유, 옛날 같이 일하던 감사합니다. PD님이 이거 하시던 분 계셨거든요. 내가 김 PD님이라고 김성수 PD님이라고 이거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고양이를 부탁해. 이거를 오늘 또 여러 번 들었네요. 써니 이게 씨에서 아주 이거 나갔대. 이게 그 방송쟁이들의 방송쟁이 그분이 지금 방귀대장 뿡뿡이 PD님이신데 김성수 PD님 보고 싶네요 갑자기.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EBS에서. 갑자기 이름 불렸어. 수줍은 PD님이신데 오. 맨날 이래가지고. 잘 지내신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오늘 너무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재밌는 사연하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이렇게 게스트분들 많이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꾸려보도록 할게요. 예. 저희 사연은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 @나우.캐토피아 팔로우하시고 프로필란에 적힌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처럼 알차게 재구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이거까지 해줘야죠. 영혼 없어. 자본주의 만세.